이번에 모닝은 플랫폼을 개선을 하면서 그 차체 감성을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장력 강판을 44%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조형 접착제를 사용한 길이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감성을 많이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타봐도 이거 감성이 좀 좋아졌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차체는 상당히 단단한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행 감각도 상당히 산뜻하게 올라오는데 확실히 감성을 많이 확보하고 차 뼈대가 더 단단해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관점에 물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행 감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차체 감성에서 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 모닝에 비해서. 그러면 경쟁 모델이 이제 스파크랑 비교하면 어떨까? 스파크는 초고장력 강판과 고장력 강판을 합쳐서 사용한 비율이 7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초고장력 강판은 얼마냐? 정확한 수치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실제로 비율 면에서는 모닝이 조금 더 높게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만, 그 초고장력 강판의 어떤 그 강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만 가지고 어떤 차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건 스파크도 강성을 엄청 높게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전히 박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은 이게 규격이 1000cc 미만이다 보니까 이 차 같은 경우는 998cc 엔진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모닝이 최고 출력이 78마력에 토크가 최대 토크가 7.6kgm 였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신형으로 바뀌면서 엔진도 상당 부분 개선을 했습니다. VVTi 같은 부분도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서 출력이 2마력 내려갔어요. 개선을 해서 출력이 2마력 내려갔습니다. 78마력에서 76마력으로. 이 부분은 뭐 자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현대기아차의 어떤 고질적인 뻥마력 논란, 실제로 해보면 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현대기아차에서 엔진 출력을 상당히 좀 실질적인 숫자로 발표를 잘 하는 편이죠. 그래서 실제로 숫자는 2가 줄어들었지만 힘이 줄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보는 것도 대동소이하다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표면적으로 숫자가 출력은 2마력 줄고 토크는 0.1이 올라갔더라. 스파크는 999cc 이 차는 1cc가 매력이 더 높습니다. 1cc를 높이려면 보호랑 스트로크가 몇 미리 올라가야 되는 걸까? 1cc가 실제로 보호 스트로크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걸지 지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999cc에 74마력 엔진, 이 차는 76마력이고 74마력 스파크, 최대 토크는 9.7kgm로 동일하고, 그래서 역시나 스파크나 모닝이나 대동소이 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3기통 엔진이거든요. 3기통 엔진이면 진동이나 소음이 좀 더 심하지 않느냐,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막 시동을 걸었을 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처음 출발을 해보면 스파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모닝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 좀 엔진 소리가 약간 좀 거친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출발할 때,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중속에서 가속할 때 엑셀을 밟으면 그때 좀 약간 거친 사운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할 때는 큰 무리 없이 엔진 사운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수준입니다. 없는 수준이고, 가속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가속 얘기는 한계가 있긴 하겠죠. 한계가 있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힘은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고 속도도 상황에 따라서는 150km, 160km까지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고속 주행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서 파워 면에서는 1000cc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더라. 변속기는 지금 이 차는 자동 4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수동 5단이 기본이고 자동 4단이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에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수동 5단이 기본이고 CVT가 C테크라고 해서 CVT가 이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지트로닉이라고 해서 푸조에서는 MCP랑 같은 개념의 반자동 변속기가 에코 모델에,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에코 모델에는 그것이 적용되면서 연비를 조금 더 좋게 해주죠. 그리고 에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에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타트 스톱도 적용이 되면서 연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비도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자, 그리고 이번 모닝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주행 승차감 부분이에요. 안정감 자체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전 모닝도 안정감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휠베이스도 조금 더 늘어났고, 또 타이어도 이게 16인치로 늘어나면서 지금 195에 45 시리즈 타이어를 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도, 노면에서 충격이 잔진동이 들어오는 느낌이 이렇게 좀 있어요. 탕탕 튀어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어서 약간은 승차감이 살짝 단단해진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닝인 걸 감안하면 크게 위화감이 생기거나 불만스럽진 않아요. 이 정도면 딱 선호할 만한, 제가 좋아하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확보하면서 심하게 튀지 않는 그런 정도 선 내에서 승차감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승차감 면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반에 가속할 때 이때 좀 약간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아주 경쾌하진 않아요. 최근에 현대기아차 쪽 엔진 사운드가 상당히 많이 경쾌한 느낌이 나도록 세팅을 잘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3기통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초반 가속할 때 좀 약간 사운드가 들지만 어느 정도 중속 이상 올라가면 크루징 할 때는 엔진 사운드도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고속에서 직진 안정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직진 안정성 정말 좋습니다. 휠베이스가 무려 15mm나 늘어났는데 너무 좀 깐죽거리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 이게 급차선 변경을 해보더라도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정도면 지난번에 780 스포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고속 안정성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경차에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승차감의 세련된 승차감, 주행 안정성, 그런 면에서 모두 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 같은 경우에는 휠베이스가 훨씬 더 길긴 하지만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키가 사실 쓸데없이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차를 박스형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cm, 그죠? 맥시멈 한 10cm 정도는 키를 잘라도 공간상에서 크게 아쉽지 않을 정도인데, 굳이 그렇게 크게 키울 필요가 있었을까? 공간 면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주행 감각 면에서 아무래도 키가 너무 크다 보니까 휠베이스 짧은 차에서 주행 안정감이 조금은 휘청휘청거리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차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차 가지고 150 쏘면서 그냥 막 칼질하고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감안하면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안정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가끔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기대 이상으로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기아가 진짜 작정하고 모닝에다가 막 쏟아부었다라는 게, 그 토크 벡터링이 모닝에 들어갔어요. 이게 뭐야, 경차야 무슨 토크 벡터링이야. 제가 토크 벡터링이라는 걸 처음 들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포르쉐 911 터보였거든요. 911 터보 같은 그런 완전 초고성능 스포츠카에서나 적용되는 토크 벡터링이 지금 모닝에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조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구동력을 배분해버리는 그런 토크 벡터링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이제 힘을 조절해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완전한 토크 벡터링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코너링이나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경차인 모닝에도 토크 벡터링도 적용이 됐고, 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비상 제동까지 해주는, 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완전 차를 세워주는 그 비상 브레이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닝도 이젠 정말 안전한 차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닝에도 정말 첨단 안전장비, 편의장비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후방에도 후진할 때 뒤에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감으면 그 운전대에 따라서 주차 라인이 휘어지는 그 기능까지 적용된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죠.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집어넣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뭐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버리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할 정도의 가격이 나오니까, 그럼 경차가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죠. 근데 저는 생각이 사실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이 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히팅 시트 빼버리고 열선 핸들 빼버리고 내비게이션 빼버리고, 그죠? 시트 높낮이 있나? 높낮이 있는 높나? 높낮이도 있네요. 시트 높낮이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휠 14인치나 13인치 끼우고 그렇게 하면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낮은 차를 원하는 수요층도 있겠지만, 근데 일부 고객들 중에서는 경차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평상시에 혼자서 주행을 많이 하고 장거리 주행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차만 해도 충분해 라고 생각해서 경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안전이나 편의를 다 무시하고 싼 차를 제공한다는 건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 차도 최첨단 편의 안전 장비들을 가능하면 제공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 그레이드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싼 경차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작은 차를 운행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낫죠.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모닝에 이런 첨단 장비들이 들어온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됐느냐? 가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결 수준이죠. 실제적으로 그 액면가 자체는 일부 낮아진 트림별로 낮아진 트림도 있고,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옵션까지 다 고려해 보면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낮아졌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동결인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액면상으로는 일부 낮아진 트림도 있고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크가 어젠가 그젠가부터 할인 행사도 시작을 했을 정도로 이제 전쟁이 이제 또 치열해지는 거죠. 이게 다자구도에서 양자구도가 확실하게 양자구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진짜 경쟁이 막 치열해지고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과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네, 어쨌거나 대통령도 궁금하고, 과연 이제 이 경차 시장의 절대 강자가 과연 누가 될지, 절대 강자 안 나오는 것도 좋아요. 절대 강자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계속 좀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가격도 계속 날이 갈수록 더 낮춰주고, 그러면 고객만 좋은 거니까 그런 경쟁 아주 좋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고, 와, 회전 올라가는 거 봐. 5,000, 6,200 RPM까지 소리가 아까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다. 처음에는 소리가 많이 거칠었는데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새 차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키로수가
900km 아직 900km 밖에 안 탄 차다 보니까 아직은 좀 많이 거칠었나 본데, 지금 조금씩 길이 들어가면서 많이 엔진 사운드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네요. 좋다 이거 진짜. 하체 느낌이 진짜 좋네. 이 약간 통통 튀는 이런 약간 긴장감을 주는 이런 승차가 승차감도 상당히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오디오 사운드면 전 뭐 불만 없이 그냥 좋다고 탈 것 같아요. 제가 오디오 리뷰를 하면서 자꾸만 좋은 거를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진짜 비싼 오디오만 좋아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그렇지 않아요. 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차 급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즐길 만큼의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자, 네가 타라 하와이. 자, 지금 뒷자리로 옮겨 왔는데요. 지금 앞에 이렇게 세팅을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제 생각에 뒷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을 정도, 그러면서 아주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제가 거리를 세팅을 해놓고 지금 뒷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욱 기자가 앉아있는 운전석에 비해서 조금 앞으로 조금 더 당겨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앉으니까 무릎이 안 닿아요. 와, 무릎이 안 닿을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지. 솔직히 말해서 집에 이제 1세대 모닝은 거의 완전히 무릎이 닿아야 되는 정도인데,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네요. 이 정도만 해도. 이 정도면 애들 태우고 지방 가자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실내 공간을 최대한 그 경차가 뽑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뽑아가지고 제가 앉았을 때도 무릎이 안 닿을 정도로 이 정도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 상당히 만족스러운 공간이고, 승차감은 승차감까지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뒤에는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도 승차감도 심하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경차라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너그러운 건가? 마음을 너무 너그럽게 잡고 있나?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많이 퉁거린다든가 심하게 충격이 많이 튀어오른다든가 사실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니어서 심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차 타고 그냥 대전까지 가라고 그래도 재혁이가 운전만 해주면 전 이 차 타고도 대전 갈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은 없고, 레이는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는데 이 차는 뒷좌석 열선은 없고, 헤드레스트도 높이 조절하니까 나쁘진 않고, 에어백이 이쪽에 커튼 에어백이 있는데 저까지 커버가 될까요? 여기까지 커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차에는 무릎 에어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에서는 최초로 무릎 에어백이 적용이 되면서 안전성도 많이 높아졌고, 제가 예전에 무릎 에어백이 없는 차로 한번 무릎이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무릎 에어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면서 보는데, 모닝에도 무릎 에어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좋다. 프라이드가 그 사이즈에 이 정도 패키징, 이 정도 하체 세팅만 하고 나와주면 프라이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텅 아니야.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어. 시트벨트 높낮이 조절되고, 등받이 각도도, 그렇구나. 지금 등받이 각도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비교적 무난할 정도로 기울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나쁘지 않네. 이 방석 길이는 아무래도 운전석보다는 좀 짧긴 한데 뭐 뒷좌석도 훌륭합니다. 편하겠네요. 괜찮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편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냥 앉아서 별 생각 없이 충분으로 했는데. 재욱이 키가 얼마? 저 키가 180이요. 180. 근데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안전 키가 큰 편이야? 머리는 안 닿았어요. 우리 이재혁 기자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이 180cm인데 안전 키가 더 큰 이재혁 기자도 뒷좌석에서 편하게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군요. 와, 지금 이 충격이 뒷좌석 되게 편하죠. 이 정도 충격을 이걸 다 걸러낼 정도면 뒷좌석 승차감은 스파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보다? 스파크요. 스파크보다? 스파크는 아니 지금 봐, 충격이 와, 뒷좌석에 지금 충격이 땅 때려도 이게 지금 아주 땅 이런 느낌이 아니고 부드럽게 둔한 느낌으로 넘어간단다. 야, 뒷좌석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데? 야, 진짜 여철 통과하는 그 실력이 장난이 아니다. 진짜 훌륭한데 이거. 앞좌석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는 좀 체감되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모수 차이가? 승차감 차이가? 맞아. 앞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자잘한 진동이 올라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뒷좌석은 승차감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 진짜 텔레스코픽 핸들만 넣어주면 나 모닝 산다. 모닝 터보에는 제발 텔레스코픽 달고 나오기를. 제가 스포츠카나 고급차만 보고 와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차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야, 이게 확실히 감성이 좋은 게 티가 난다. 충격 탕 받고 튕길 때 비틀리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네. 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모닝을 좀 급하게 잠깐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패키징이나 또 여러가지 어떤 뭐 상품성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차체 강성이 많이 좋아진 거, 휠베이스 조금이라도 K7보다 휠베이스가 더 많이 늘어난 거, 그런 점에서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 또 편의 장비, 또 안전 장비가 많이 적용된 것들도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 가격도 적절하게 잘 세팅해 준 것도 환영할 만하고, 그래서 이번 모닝은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작은 차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운전대 이것만 나오면 진짜 나 모닝 사고 싶은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아주 꼬치꼬치 모닝과 스파크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을 공약드리면서 저도 대통령에 출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 자, 공약은 공약일 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네. 자, 모닝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